안녕하세요. 2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및 경기 불확실성 이게 지속된 가운데로 일단은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관세 관련해서 일정을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 요게 이야기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 아마도 maybe 4월 2일 날 부과할 예정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의 각국에 대한 관세 연구 마무리 기한이 4월 1일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이거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 얻고 관세는 미룬다. 그게 아니라 실제 관세까지 지금 매기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은 이것도 물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때마침 나온 내용 1월에 수매 판매가 딱 나왔는데 어찌됐다? 전년비보다 0.9% 급감했다. 물론 미국에서 최근 한파가 불어 일었고, 그리고 이 LA 쪽에서 화재가 컸다 보니까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소비력이 감소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최대 두 차례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이 나왔던 게, 그럼 이제 6월까지 금리 인하 한 번 할 것이냐 요 부분이었잖아요. 했을 때 확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냐면은 51.4%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일단은 과반 이상 먹게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건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다? 미국의 재무부의 베센트가 이란 석유 수출 현재 10% 미만으로 줄이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한테 당근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얘네 그 서방 진영으로 석유 못 보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원유 생산량 증가시켜. 가스 생산량 증가시켜. 지금 사우디랑 오펙 지역에게도 계속해서 당근을 날리는 거죠. 이쪽 지역에도 너희가 이란 점유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 또 이제 이란이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디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유에 대한 이 공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점유율은 미국이나 사우디 이런 데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이해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국제유가가 석유 텍사스유 기준으로 70.74달러인데, 이게 80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6, 5, 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전체가 크게 한번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호재다. 지금 트럼프의 방향이 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서 속도가 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증시는 또 한번 폭발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채권은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희토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 입장에서는 일단 거부라고 하지만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계산서를 작성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수십 조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대로
입을 딱 닫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에도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뭐가 있는지 보는 거랑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광산 관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있다면 미국 주식 위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관련 이야기 지금 4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장을 미국 쪽에서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품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 위치에 있는 게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말고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을 억제하고 대체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국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는 쪽이 생길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AI 쪽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로봇도 성장하고 그에 맞춰 통신도 훨씬 더 이 광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이쪽도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예상을 한번 하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식스주의 이런 데에서는 양자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엮여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테마로 엮인다. AI 발전에 맞춰가지고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예상을 해두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력 사용량도 급증을 할 테니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지금 한국 원전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오고 있다? 3월에 폴란드 원전 본계약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서게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재검토라고 하는데 이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정권 바뀌면 이전 정권의 색깔을 지우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일단 정치색이 안 맞으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정치가 엮이면은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SMR이나 이런 쪽으로 엮여가는 종목은 이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는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좋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뉴스랑 엮어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수출하려고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박이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LNG, 원유선, VLCC 이런 쪽이 나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VLC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저렴하게 중국에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NG도 LNG인데 야, 이거 잘하면 VLCC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야, 이거 생각 이상으로 잔고가 많이 쌓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 이 수주 잔고를 해외 쪽에 있는 조선소를 통해서 만드는 해외 건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QC 퀄리티 체크는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건비 저렴한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좀 내놓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비교적 저렴한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LCC 중국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K뷰티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성장성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 원전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소 생태계도 같이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촉매 가격 때문에 이 생산성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촉매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 생태계 관련해서도 이거는 분명 경제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이쪽 섹터의 좀 발전 현황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더 올라가기까지 하게 된다면은 야, 이거 어느 순간 수소가 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겠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예상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 수급 들어오게 된다면은 놓치지 말고 이것도 여러분들 걸로 꼭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2월 17일 내용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든다?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하트나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리포트만 이렇게 보고서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그들이 사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골라서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취향껏 한번 봐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악재라면 악재가 나왔는데 요걸 소화하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도 기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매물대 소화하고 올라가니까 끝장나죠.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폴란드 원전 원점으로 지금 재검토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일거리 못 따내는 거 아닌가? 악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폴란드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 계약 재검토를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원전이 필요 없어? 이거 안 하고 뭐 태양광이니 뭐니 쓸 거야? 폴란드 상황이나 유럽 상황을 보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재검토해서 누구한테 이거 일거리 줄 건데 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여기에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프랑스는 한국과 경쟁했을 때 가격 단가 기준으로 경쟁력이 프랑스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는 여기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또 한국 아니면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 주면은 뭐 미국 줄 거야?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도 핵심 부품들을 제작 납품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 잔고는 쌓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게 악재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저는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현재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하시겠죠. 단기성으로 보면은 악재 아니냐. 근데 이것도 맞긴 한데 그럼 왜 지금 올라가는 거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악재를 좀 뒤덮을 정도의 호재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랬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제가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은, 미국 SMR 관련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 투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허가가 예고된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일거리는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설계는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작은 우리가 할 테니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서 시간이 조금 길게 끌린다라고 하더라도 SMR을 통한 이 미래 수주 잔고가 쌓이는 요게 보여지게 될 테니까 지금 이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얼마 전에 컨테이너선에 요 SMR을 설치하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죠. 근데 벌써 뭐 핵원전 관련되어 있는 선박이나 이런 거는 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던 전적까지 있고, 그리고 설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의 특징, 이 기름값, 에너지 비용이 되게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SMR 들어간 선박들의 경제성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배 한 대당 SMR 한 대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요 물량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이
훨씬 크게 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은 1번이 아니라 2번에서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두산은 요것 때문에 지금 훨씬 더 기대값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날 제가 뉴스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다음날 이렇게 튕겨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이 SMR이 사용되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약간의 악재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무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분명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MR의 특징, 이게 뭐 몇십 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수명이 10년, 20년 요 정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명이 닿을 때마다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원전 제조 관련해가지고 레퍼런스를 훌륭하게 그동안 쌓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다면 그 이후에 교체 관련 제작에서도 우리가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은 어떻게 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개인 털리고 있죠. 오늘은 매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개인 매도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네 요거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개인 매수가 많고 나머지에서 매도가 많다면 여기서 힘이 좀 빠질 수 있겠구나, 고점이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건 감안을 하면 이때는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점에서 이게 마무리 가격이 좀 안 좋으면은 이거는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어디다?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볼린저 상단 봐야 된다고. 이탈 전까지는 꾸준하게 홀딩하는 식으로 줄 때 꾸준히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딱히 매도의 물량이 많이 있는 자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진짜 힘들어오면 계속 올라가는 이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 편히 보고,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처럼 또 11선이나 21선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요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매도하시고 다시 이런 자리 오면 그때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것도 어떠한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면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죠. 저도 정확히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 뚫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오면 여기서 당장 뭐 50%더 올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뭐 당장 5%만 올라갔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줄 때 올라타가지고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여기는 공략 들어가 보는 거 어떨까?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이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폴란드 쪽에 악재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뭐다? 쟤는 대안이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우리 쪽으로는 일거리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SMR 관련해서 지금 이 배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 배 쪽, 여기 양쪽 모두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딱 봤더니 개인들 엄청 털리고 있으니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도 힘이 유지된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이 본격적으로 사고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위쪽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며 매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볼린저 상단을 어떻게든 지키게 된다면 홀딩하면 이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처럼 10일이나 2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데에서 사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보시고 이때 오면 또 그때 영상을 찍을 테니까 많은 시청 해주시면 참고하시기 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 한 주 화이팅입니다.